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들을 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첨삭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답안지지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잘 쓴 다음에 제출할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고 계속 언제나 처음이 돼서 계속 처음이에요. 일찍 매를 맞고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덜 맞거나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맞아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약점들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수록 그것들을 고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논술의 핵심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논술의 핵심이 오늘 4개인가 5개가 나갈 텐데요. 첫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 논술 문제를, 과제 문제를 오늘 1차시 문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줄여서 드릴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냥 한 15점짜리가 아니라 한 5점짜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0점짜리, 그 다음에 15점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할까라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요만큼씩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합쳐가지고 이만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오늘도 이만큼, 내일도 이만큼, 모레도 이만큼 계속 써보자고요. 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량도 못 맞추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도 줄고 내가 분량을 채우는 것도 늘고 이렇게 돼서 언젠가는 내가 논술을 쓰는 게 이렇게 60분 안에 지금의 답안지 앞뒤면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계속 저렇게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 쭉 다니면서 해왔던 공부들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답을 하는데 정해진 답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이 4%예요. 그죠? 수능 보면. 그러면 그 4%의 1등급인 애들의 수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1등급으로 그냥 똑같이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수학에서 문제를 풀고 답이 딱 나오는데 그 답이 똑같으면 사실은 그 풀이 과정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답만 보고 정답이 2분의 1이야 라고 한다면 2분의 1을 맞췄으면 맞춘 거고 못 맞췄으면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특히 학교 현장, 유치원 현장은 똑같이 정해진 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해진 대로 한다면 그 정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한 로봇이나 다른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다 정해졌으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편식을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모는 친절한 부모나 협조적인 부모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동료는 적극적으로 하는 동료가 있는 반면에 학교 일에 유치원 일에 별로 관심 없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답이라기보다는 그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생각 수업을 하는가?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 수업을 하는 자체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논술 답안을 이렇게 제출하면 채점하는 사람들은 논술 답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을 점수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면접관들이나 채점자들은 점수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논리, 논증 이런 말인데요. 선생님들 논술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논하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논하라라는 거. 우리가 이따 2020 기출도 보겠지만 뭐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했던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논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논설위원. 그렇죠? 논평. 이런 말 하면 뭔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장을 합리적으로 상대에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논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평론을 하든 논술을 하든 논설을 하든 논평을 하든 뭐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논쟁을 하든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그 논이라는 게 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최 교사가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내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을 쓴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덕목 하나를 제시하시오라고 했으면 제시한 거예요. 유아를 존중하는, 유아를 배려하는 아니면 어떤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제시예요. 그건 내 생각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야지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 유아를 저렇게 바라보는 최 교사 모습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습관 지도를 하는데 최 교사한테는 나는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최 교사에 필요한 덕목은 존중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니 야 배려는 안 돼? 난 배려라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각자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장들을 그러면서 거수로 할까? 다수결로 할까? 손들어서 인내심이 맞고 존중이 맞고 배려가 맞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전달해야 되겠다. 왜 존중이 필요한가? 왜 최 교사에게는 존중이란 덕목이 필요한지 이유를 뒤에 논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논하시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덕목을 제시했으면 그 덕목을 상대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아들이 그 시기에 교사가 예를 들어서 유아가 먹기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먹이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사는 교사는 이랬죠. 다 급식을 무조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먹으라고 그러니까 유아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사가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고 음식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입장만 생각해서 유아에게 하다 보니까 유아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면 유아가 점차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식습관이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아를 처음에는 배려하거나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설득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교사하고 유아고 교사니까 유아를 존중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뒤에 합리적인 이유가 붙어야지만 내 답이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논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논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찾으시오, 제시하시오라는 걸로만 한다면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논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논하라는 게 뭐지 도대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논술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어서 좀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논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아무튼 그런 논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에는 왜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찾아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상대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기술하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로 논술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하고 기술하고 표현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선생님들.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읽거나 대충 읽거나 빨리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조건을 놓치거나 어떤 사람의 입장을 놓치거나 여기서 요구하는 답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20년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읽으시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답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쓴다고 해서 감점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꼭 써야 되는 것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확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써야 되는 걸 써야지 점수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쓰는 바람에 꼭 써야 되는 게 안 보이거나 묻히거나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지만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해결되고 생각하면서 해결돼요. 내가 잘 생각해내야지만 그것들이 최 교사 이거 문제 읽어보니까 최 교사가 원하는 건 뭐다? 최 교사가 유아한테 자기 입장을 강조해서 애들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다 먹게 했다. 최 교사는 왜 이 행동을 선택했을까? 여기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 거야.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최 교사 입장만 생각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 문제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왜 학부모하고 상담하는데 권교사, 중간에 뭡니까? 권교사입니까? 권교사는 왜 학부모하고 상담하는데 엄마, 아빠가 다툰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읽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찾아보니까, 괜히 이 얘기했다가 불편해질까봐 안 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3번 문제로 넘어가면, 4번 문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 권교사한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지? 학부모하고 불편해질까봐 일부러 해야 할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솔직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 정직이라든가 솔직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뭐 이런 덕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사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읽고 잘 생각하면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여기까지는 개요도 쓰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개요도를 짜는데. 개요도를 또 잘 짜야 돼요, 선생님들이. 예.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보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을 채워넣는 그런 거는 여기까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답안지에 옮기는 연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표현하는 게 너무 매끄럽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영어 할 때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말은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오늘 문제는 내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너는 오늘 그래서 점심 때 뭘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는 오늘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너는 점심에 뭘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한식을 먹었어요, 중식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너는 오늘 점심을 뭘 먹었니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라고 한다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답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는 활동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독해력이나 사고력이나 표현력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잘 읽고 제시문을 잘 읽는 능력들.